안녕하세요. 시공박의 세금 상식 한광석입니다. 오늘은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나서 그 기획재정부 외교가 행성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 사례입니다. 오늘은 그 양도소득세 환급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자는 그 2022년도 그 9월 달에 아파트를 26억에 취득을 해서 2022년도 3월 달에 35억에 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8억 8천만 원이 약 발생을 했는데, 양도 차익 8억 8천에 과세 표준 8억 8천에 납부세액이 양도소득세 5억 1천만 원, 지방소득세 5,100만 원 이래 해서 합계 약 5억 6,100만 원을 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를 포함해서 세율을 따져보면은 약 68.2%에 해당이 되는 그 세율을 양도소득세 등으로 납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 양도인은 당초에 그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그 해당되는 구가 5억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율 42%만 적용하면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20%를 가산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율 62%로 계산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 납부를 하게 됐고,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납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2023년도 12월 26일 날 기획재정부 재산세과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신고한 경우에 예규를 이제 행성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다주택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을 조정 대상 지정 후에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20% 추가 과세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당초 세율 우리 신고한 것을 62%에서 42%로 적용을 해서 경정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도 5월 9일까지 이 중과세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중과하는 것을 배제하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시행령을 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기획재정부 2024년도 4월 17일 날 기획재정부 재산세과의 예우에 의하면은 조정지역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나서 장기 보유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또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양도인은 2024년도 5월경에 관할관세에 경정 청구를 해서 양도소득세 1억 8천만 원, 지방소득세 1,800만 원, 합계 1억 9,800만 원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환급, 국세 환급 가산금을 포함하면 약 2억을 환급받은 셈이죠. 그래서 이 국세 환급과 관련해서 국세기본법에는 45조 이하에 의하면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정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국세기본법 45조 이하의 1항에 보면은 가세보전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그리고 기한 후 가세보전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최초 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가세보전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망에는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가세보증 및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쟁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쟁등의 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5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청구를 받은 그 세무관서의 그 담당자는 그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가부를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급금이 발생할 때는 국제기구법 제52조에 국제환급 가산금이라는 그 결국은 우리가 납부한 원세에서 이자까지 그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지금 현행 세법상은 시행규칙에 1000분의 그 35, 즉 연 3.5%의 가산금을 환급 이자로 돌려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법을 적용을 할 때에 뭐 정상적으로 적용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결국은 후속 법령의 개정이나 또는 그 예규 해석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또 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법령을 모르는 분들은 결국은 국세가 뭐 납부가 정상적으로 됐기 때문에 세무관서에서 이걸로 억지로 그 환급을 해주지는 않죠. 그렇게 반드시 청구를 해서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러니까 2009년도 3월 16일부터 2012년도 12월 31일 사이에 그 사이에 그 취득한 것은 원래 비사업용 뭐 토지 같은 경우에는 비사업용을 보게 돼 있죠. 주택도 마찬가지로 그 사이에 그 주택을 취득해서 2022년도 5월 9일까지 양도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 환급을 청구를 해서 그게 결국은 그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면은 그 조정 대상 그 20%를 추가를 해서 다주택자에 해당되면은 이 가구 다가 2주택인 경우는 20%, 3주택인 경우는 30% 중과를 했기 때문에 그 중과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고, 그리고 2025년도 5월 9일까지는 중과 규정을 배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에 신고 납부하는 세액은 뭐 현행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를 할 경우에는 사실상 2022년도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도 5월 9일까지 양도를 한 경우에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과시기간에 양도할 주택이 있다 그러면은 경쟁 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경쟁 등의 청구 그리고 그 부동산의 그 주택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그 환급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상 우리 조세 정책은 부자들이 그 돈을 잘 쓰는 정책으로 가야 이 돈이 회전이 잘 되고, 그리고 사실상 부자들이 아닌 사람도 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정책이라는 것은 부자들이 돈이 많이 쓰는 정책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부자들이 존중받는, 특히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적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 시공박의 세금 상식 한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